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페이퍼는 Self-Supervised Pre-Training of Visual Features in the Wild라는 페이퍼이고요. 페이스북 AR 리서치와에서 아주 최근에 3월 초쯤에 공개가 된 페이퍼였었습니다. 모델 이름을 Seer라고 지었었는데요. 그 self-supervised features learning 뭐 이거에서 억지로 약간 약자들을 따와서 억지로 Seer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발표의 순서는 Contrastive Learning에 대한 간략한 인트로덕션과 그리고 이 Seer라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에 대한 브리프한 내용과 그리고 그 Seer를 알기 위해서 스와브라고 하는 Contrastive Learning 메소드와 그리고 레그넷이라고 하는 이 Seer 모델에서 사용이 된 백본 모델의 아키텍처 패밀리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Seer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험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와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레그넷에 대한 내용을 메소드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Seer라는 페이퍼 자체가 이 스와브와 레그넷의 메소드를 알게 되면 사실은 메소드적인 내용에서는 그 별 내용이 없는 페이퍼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익스페리먼트 위주의 내용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최근에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메소드들 중에서 굉장히 곽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메소드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페이퍼스 윗 코드의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학습이 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리더보드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업데이트에서는 심클레어 V2라고 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소드가 가장 소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Seer 페이퍼가 싱클레어 V2의 성능을 이제 뛰어넘었으니 아마 이 리더보드도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 저희 PR12 스터디에서도 태호님의 PR260 같은 발표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소개드리고자 하는 이 그림은 싱클레어 V1 페이퍼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이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대조시키면서 그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만들겠다. 셀프 슈퍼비전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어떤 한 데이터,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현재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미지 도메인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미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게 됐을 때 두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어그멘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뭐 왼쪽의 이미지는 뭐 왼쪽으로 45도 로테이트된 이미지고 오른쪽의 이미지는 컬러 지터링에 가해지게 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어그멘테이션이 가해진 이미지 혹은 같은 스트레치를 가두지만 서로 다른 아웃풋의 어그멘테이션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아웃풋을 갖게 되는 이미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이미지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최종 백본 네트워크인 이 F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더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친 이 리니어 프로젝트 된 이 피처들 간에서의 어그리먼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어그멘트를 해서 이 하나의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어그멘트를 하더라도 원래 같은 이미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이
어그멘테이션들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피처 리프레젠테이션도 최대한 비슷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러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심클레어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들도 사용을 해서 네거티브 페어와 포지티브 페어들이 전부 같이 있는 배치들 상에서 네거티브 페어들과의 시밀러리티보다는 포지티브 페어들과의 시밀러리티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로스를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컨트러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다른 태스크들로 파인 튜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심클레어와 같은 구글에서 나온 심클레어와 같은 그런 페이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나온 수아브 같은 그런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전에 컨트러스티브 러닝들을 더 크고 더 인더와일드 이미지에서 잘 작동하게 해보자. 더 많은 데이터들에서 하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게 심클레어 V2나 오늘 제가 발표드릴 시어 같은 모델이 될 거고요. 이 컨트러스티브 러닝이 너무 큰 배치 사이즈를 요구하기도 하고 모델의 형태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을 막자라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됐던 것이 심시암이라고 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컨트러스티브 러닝의 이 리니어 프로젝션의 피처 자체가 그냥 하나의 벡터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스페셜한 리전들의 덴스한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읽게 되니까 좀 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같은 덴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하는 컨스트럭티브 러닝 메소드들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모델들이 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나 픽셀 프로퍼게이션 그리고 SCRL 같은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최근에 많은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있는 어그멘테이션의 스트레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페어의 샘플링들에 대해서 어떤 포지티브와 어떤 네거티브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라던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의 이 어그멘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한 피처들을 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연구라던가 혹은 또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겐이나 뭐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적용을 한다던가 하는 많은 연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시암이라는 앞서 설명드렸던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모델을 좀 심플하게 바꿔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페이퍼에 나오는 피규어인데요.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여러 메소드들의 그 비교를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심클레어 같은 컨트러스티브 러닝의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이 앞서 이 설명을 드렸었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이 백본 네트워크, 보통 레즈넷 50을 학습을 시키고자 하면은 뭐 이 F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레즈넷 50 뭐 이런 게 되게 될 거고요. 이 G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뭐 리니어 프로젝션 네트워크가 돼서 보통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백본 네트워크와 프로젝션 네트워크까지가 같이 결합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그 한 번 더 프로젝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션을 하나 더 두고 그리고 반대편의 네트워크는 무빙 에버지를 통한 모멘텀 인코더의 형태로 두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BIOL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심플레이어에서 사용을 했었던 네거티브 페어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멘텀 인코더를 두고 프리딕터도 사용을 했더니 네거티브 페어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학습이 잘 됐다. 뭐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C어에서 사용을 하게 될 스와브라고 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싱컨노프 알고리즘을 통한
클러스터링에서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적절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된 클러스터링의 아웃풋과 그리고 그 클러스터링을 거치기 전에 레프레젠테이션 단에서의 시밀러리티를 학습을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스와브라고 하는 모델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페이퍼는 아니긴 하지만 또 최근에 나온 그 컨트러스티브 러닝의 가장 심플하고 이펙티브했던 아키텍처로는 심시암이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뭐 이런 클러스터링 텀이나 모멘텀 인코더 텀 같은 것 없이 그냥 프리딕터만 잘 사용을 해주더라도 두 인코더 의 아키텍처를 그냥 그대로 세미스하게 갖다 쓰더라도 여기 다른 한쪽 그 프리딕터가 없는 아키텍처 쪽에서는 그라디언트를 흘려주지 않고 프리딕터가 붙어있는 이쪽에만 그 그라디언트를 흘려주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해주더라도 포지티브 페어만 사용을 하고 훨씬 더 심플하게 컨트러스티브 러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페이퍼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시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어라는 페이퍼는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저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연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무런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들을 굉장히 큰 규모로 자유롭게 학습을 시킬 수 있기 위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들을 연구를 했던 것인데 진짜로 그 대규모의 그런 언레이블된 데이터들을 잘 학습을 시키는 것들이 지금 이미지넷에서 잘 결과를 보여줬었던 이전의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소드들이 실제로 진짜 그렇게 큰 스케일로 하더라도 잘 워킹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지 모델을 랜덤 언큐레이트된 인더와일드 이미지에서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하고요. 이때 사용한 컨트러스티브 러닝 메소드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던 스와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을 하게 될 라지 모델의 경우에는 레그넷 패밀리에서 1.3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큰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인더와일드 이미지는 1빌리언 개의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니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12개의 GPU를 사용을 해서 84.2%의 이미지넷 합원 어큐러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시어의 내용이고요. 메소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에 있어서 뭐 어떻게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했고 또 어떠한 마이너한 발견들이 있었고 뭐 그런 내용들이 페이퍼에 쭉 수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굵직한 내용은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와브라고 하는 컨트러스티브 러닝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와브라고 하는 기법은 아까 이 아키텍처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아키텍처이고요. 그 이전에 컨트러스티브 러닝에 있어서는 싱클레어 경우에는 인코더를 통해서 나오게 된 아웃풋 1위의 직접적인 그 시밀러리티와 디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쪽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BYOL의 경우에는 프리딕터라고 하는 하나의 더 레이어를 둔다거나 또 모멘텀 인코더를 둔다거나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서버에서는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의 아웃풋에 나온 애를 다시 또 싱컨 롭 알고리즘을 통한 클러스터링의 소프트 어사이먼트 결과들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비교에 있어서 세미스하게 두 개의 뷰로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두 개의 뷰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 인코더까지만 거치게 된 이 레프레젠테이션 Z와 그리고 클러스터링까지 거치게 된 이 코드 Q 간에 있어서 위에 있는 Z와 아래에 있는 Q 간에서의 시밀러리티 로스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Z와 위에 있는 Q 간의 시밀러리티 로스를 주는 것의 썸으로써 그 로스를 흘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크로스 엔트로피의 형태로 주게 되는데요. 이 때 있어서 이 Z representation Z의 이 probability term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PT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요. 이 PT는 이 클러스터링이 있게 되는 이 K개의 프로토타입들에 있어서 각각의 이 K개의 프로토타입들은 이런 형식으로 그 K개의 그 프로토타입 코드들과의 소프트맥스의 형식으로 이렇게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P와 그리고 그 클러스터링의 소프트 어사이먼트들과의 크로스 엔트로피의 로스가 흘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스와브에 있어서는 그 여기 제 띄어쓰기 오타가 좀 있는데요. 또 이 스와브에 있어서는 이전에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있어서 그 이미지에 있어서 같은 레졸루션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뷰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스와브에 있어서는 멀티크롭이라고 해서 좀 더 작은 레졸루션의 몇몇 개의 더 작은 크롭된 이미지들을 더 추가적으로 개인 컨트라스티브를 부여를 하도록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그 쉽게 브리프하게 훑어본 스와브의 메소드였었고요. 그리고 레그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그넷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디자인 스페이스들을 디자이닝을 해보려는 시도의 그런 연구였었고요. 이 레그넷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뭐 이전에 있었던 이피션트넷 같은 그런 연구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파라미터의 개수들에 있어서 그 각각의 파라미터 개수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레그넷이 이전의 연구들하고 좀 다르게 타겟을 했던 거는 이전의 연구들은 뭐 그렇게 해서 타겟으로 하는 뭐 500 밀리언 파라미터 내에 가장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하나를 아웃풋으로 한다 뭐라고 했다면, 레그넷에서의 연구는 그냥 어떠한 그 아키텍처의 그 파라미터의 제한과 상관없이 그냥 그 디자인 스페이스 자체를, 그러니까 아키텍처의 파라미터 수를 뭐 100밀리언짜리, 200밀리언짜리, 300밀리언짜리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스페이스 자체를 설계를 하려고 했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이러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의 그 디자인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디자인 스페이스가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그런 텀을 사용을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의 성능을 이벨루에이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간단하게 그 어떤 스레시홀드의 에러보다 더 적은 에러를 갖고 있는 모델들의 개수가 그 디자인 스페이스의 그 ED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러의 스레시홀드를 50으로 하고 그 디자인 스페이스의 그 EDF가 0.6 정도라고 보신다면은 그 에러가 50 이하를 갖고 있는 모델의 개수가 이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0.6의 그 비율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일 거고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 스페이스의 그래프가 네, 이 A에서 B에서 C로 가는 이 단계처럼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진 디자인 스페이스를 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해당 레그넷 연구에서는 엄청 큰 스페이스의 어떤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처음 정해두고 이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제약들을 더 추가를 해줘도 어떤 제약들을 추가를 해줬을 때 성능이 더 올라지네. 그럼 더 좋은 스페이스구나. 이 제약에서 또 무언가를 추가를 했더니 또 성능이 좋아지네. 그럼 더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구나 라는 식으로 점점 더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를 네, 찾아가는 그런 식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한 아주 큰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을 할 때 본 저자들은 애니넷X라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결정을 하게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는 스템과 바디와 헤드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그 저자들은 얘기를 했고요. 스템의 경우에는 첫 번째의 그 3x3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바디에는 그 스페셜한 레졸루션이 점점 줄어들면서 채널은 점점 쌓이게 되는 그 네트워크의 중간 부분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헤드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n by 1 by 1 아웃풋을 내뱉게 되는 네, 그런 최종적인 그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바디는 여러 개의 스테이지들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들에 있어서는 각각의 스테이지들은 여러 개의 또 이 블럭들로 레지듀얼 블럭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들을 보시면은 블락위스를 의미하는 DI와 그리고 넘버 오브 블락을 의미하는 DI와 그리고 블락 위스를 의미하는 WI 그리고 바틀렉 레이시오를 의미하는 BI와 그리고 그룹 컨볼루션에서의 그룹 위스를 결정하는 GI들이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N이뎃X의 디자인 스페이스는 거의 10의 18승계의 파서블한 모델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내에서 뭐 이 BI는 그 값을 변화시켜도 모델에 있어서 큰 성능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뭐 그런 발견을 하면서 이런 리스트릭션을 추가를 하고 또 GI가 또 성능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파인딩을 찾으면서 또 이런 리스트릭션을 추가를 하고 WI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더 늘려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파인딩을 찾으면서 이런 리스트릭션을 추가하고 뭐 그런 식의 리스트릭션들을 추가를 하면서 완성을 해 나간 그런 그 아키텍처 패밀리가 레그넷 패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바일넷이나 또 아메바넷 같은 그런 모바일에서의 작은 아키텍처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컴패러티브한 그런 결과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 보시게 되면은 소타의 결과는 아니게 됩니다. 이 그 모바일리즘과의 그런 결과 비교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 라지 스케일의 모델들과의 결과에 있어서는 이피션트넷과의 결과에 있어서는 작은 모델에서는 이피션트넷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큰 모델로 갔을 때는 네, 더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이런 이피션트넷이나 이 모바일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바일 아키텍처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해당 그 원하게 되는 그 파라미터 사이즈 내에서 우리가 해줘야 할 옵티마이즈 해줘야 할 그 과정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애니넷 디자인 스페이스를 레그넷 디자인 스페이스를 하나 찾아놨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 사이즈를 원하든 간에 원하는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원하는 아키텍처 하나를 빠르게 생성해낼 수가 있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Sear 연구로 돌아오게 돼서요. Sear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의 메소드는 스와브 메소드가 되고요. 백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학습시키고자 하는 백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레그넷 Y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레그넷의 이 디테일들은 네, 오른쪽 위에 네, 간략하게 있고요. 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W나 그룹위스들의 뭐 그런 사이즈들을 네, 이런 사이즈들 내에
라파엘 매그넷들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러닝 레이트 스케줄에 있어서는 뭐 코사인 웨이브를 시도를 하고 픽스드 러닝 레이트 스케줄도 사용을 했지만 픽스드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 이런 인더 와일드 이미지 상에서 그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라이브러리를 통한 메모리 컨섬션을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트레이닝 스피드를 위해서 FP6나 또 에이펙스의 그 싱크 배치놈을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무엇을 사용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랜덤하고 퍼블릭하고 넌 EU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넌 EU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EU가 그 유럽 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학문적인 내가 모르는 그런 용어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넌 EU 이미지가 유럽 연합이 아닌 이미지들을 사용을 한 게 맞다고 합니다. 그 EU 국가 내의 이미지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를 위한 더 강한 제재가 잘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럽 국가 사람들이 조금 부러웠긴 했습니다. 저의 인스타그램 이미지도 학습에 사용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사용된 이 이미지들에 있어서 이전에 인더와일드 이미지들을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려는 시도들이 몇몇 시도들이 또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런 라지 스케일의 얼레이블드 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또 구글의 JFT 같은 데이터셋도 엄청 크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셋들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들을 샘플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해시태그라던가 뭐 이미지 해시태그라던가 뭐 또 이미지 내에 어떤 다양한 큐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셋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예 최대한 인더와일드에 언큐레이트된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자들이 컨트리뷰션을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8192의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512개의 V132기가 GPU들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셀프 슈퍼비전 연구들과의 비교입니다. 이미지 넷의 탑원 어큐레시 비교이고요. 파라미터 사이즈의 비교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키고자 하는 백번 아키텍처의 종류들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에 사용된 이미지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들이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IG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를 드렸던 그 인스타그램 이미지, 언크레이티드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연구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싱클레어 V2보다도 1%가 더 넘는 성능의 향상을 보였다고 하고요. 비슷한 그 파라미터 사이즈 상에서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성능의 향상을 보였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용된 이미지의 그 데이터의 크기가 싱클레어 V2가 또 더 적기 때문에 싱클레어 V2에 있어서 같은 사이즈 상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익스페리먼트들인데요. 붙이는 과정에서 레졸루션이 좀 많이 뭉개지게 되었는데요. 그 싱클레어 V2의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컨스트럭티브 러닝에 있어서 이 싱클레어 V2도 시어와 비슷하게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더 큰 아키텍처에서 더 크게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였었고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 V2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큰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이 싱클레어 V2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된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얼레이브드로 사용을 했었던 이 큰 규모의 얼레이브드 데이터와 그리고 현재 파인 튜닝을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셋의 레이블드 데이터들을 세마이 슈퍼바이즈 세팅으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너들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너로서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연구였었는데요. 본 페이퍼인 시어에서는 이 싱클레어 V2가 세마이 슈퍼바이저 러너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마이 슈퍼바이저 러너로서 잘 작동되는 것을 보여줬다시피 이 시어 페이퍼에서는 퓨전 러너로서의 이 셀프 슈퍼바이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들이 잘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또 많은 실험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미지넷에 있어서 로우션 러닝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의 레이블드 된 데이터만을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그리고 10%만의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비교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크래치의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의 경우에는 이 10%라고 하는 게 다른 이 밑에 세팅하고는 다르게 10%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90%의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리고 네, 이 싱클레어와 비올의 경우에도 네, 이 1%와 10%를 사용을 하는 것이 나머지의 비율의 데이터들은 얼레이블된 데이터로 세마이 슈퍼바이즈 세팅으로 네, 사용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우리는 1%와 10%의 데이터들로 그냥 퓨샷 세팅을 하더라도 이전에 세마이 슈퍼바이즈 세, 아, 아, 네. 세팅 비교를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네, 이 위에 있었던 모델들의 경우에는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이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넷에서의 그 1%와 10%의 파인 튜닝 데이터들을 사용을 한 세팅들이고요. 이 아래 C어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미지넷에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퓨전 러너로서 이미지넷에서 데이터에서 1%나 10%를 사용을 하더라도 꽤나 컴페티티브한 그 이전 모델의 소타들과 컴페티티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는 꽤나 컴페티티브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 아이 그 아이내추럴리스트나 오픈 이미지 그리고 플레이스 205 아니면 파스칼 VOC 같은 다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있어서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마지막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레이어를 제한 그 이전의 피처들을 전부 다 프로즌 시키고 나서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에서의 그 다운스트림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스피어 모델이 얼마나 피처가 잘 제너럴라이즈된 피처를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클래시피케이션들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시어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앞서 나왔던 그래프가 또 테이블이 또 나왔네요. 네, 그리고 로우샬 러닝에 있어서 이 카파시티가 변함에 따라서 네, 로우샬 러닝에서의 성능을 또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로우샬 러닝을 하게 되는 세팅에 있어서 더 극단적인 로우샬 세팅이 될수록 이 카파시티가 더 클수록 더 극단적인 로우샬 성능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게 되는 이
그래프의 이 수치들은 절대적인 어큐러시가 아니라 렐러티브한 어큐러시라서 1%가 가장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같은 세팅 내에서 처음에 40밀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이 0%의 렐러티브한 어큐러시를 갖게 되고 증가하는 만큼이 이 그래프의 Y축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른 태스크에서의 적용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팅과의 비교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슈퍼바이즈의 세팅으로는 유명한 세팅으로는 해시태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요. 이미지에 있어서 인더와일드 이미지들 중에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이미지들의 해시태그를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가 부여되는 그런 세팅과의 비교를 했을 때도 컴패러티브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슈퍼비전이 없는 상태에서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업데이트의 넘버에 대해서 당연히 업데이트가 더 많을수록 로그 스케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유니크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줄수록 더 좋은 성능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비교에 있어서 이터레이션의 경우에는 비교가 될 만한 비슷한 수의 이터레이션으로 주게 되었을 때 1빌리언의 경우에는 한 번의 에폭만 돌게 되고 32밀리언의 경우에는 32 에폭을 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32밀리언과 1빌리언이 거의 비슷한 어큐러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즈넷이나 레즈넥스트 같은 아키텍처들도 사용을 했었는데 레그넷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그런 오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레즈넷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큰 규모의 레즈넷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싱클레어 V2와의 되게 비교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래도 라지 스케일에서의 연구를 하는 게 더 우선인 연구였으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